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 로마로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 순방 중인데요. 유럽에 도착하자마자 문 대통령은 첫 번째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났습니다. 교황 앞에서 철조망을 가지고 만든 평화의 십자가 행사도 열었는데요. 구르마 십자가, 수녀복 100개를 기획해서 큰 울림을 줬던 박용만 대표가 철조망 십자가로 다시 한번 한반도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지금 로마에 가 있는 박용만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회장님 지금 로마에 계시죠? 로마에서 어제 파리로 왔습니다. 파리로 왔어요? 이제 한국에 오시는 길이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비행기를 파리에서 타고 들어갑니다. 네, 로마에서 바티칸 방문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문재인 대통령이 만날 때 회장님 옆에 계시더라고요. 정확하게는 면담에는 제가 동행을 못했고요. 네. 그거는 두 분이 하시는 거니까. 네. 면담 후에 이제 그 수행원들 인사 나누고 선물 교환하고 할 때 옆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평화의 십자가, 아무래도 분단의 상징 DMZ 철조망으로 평화의 십자가가 교황 앞에 이렇게 놓여 있을 때 이 울림이 크더라고요. 이 십자가를 기획하신 주인공이라면서요, 회장님이?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철조망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철조망 십자가에는? 예, 제가 이 철조망 십자가를 기획하게 된 처음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기업인으로 살아오면서 사실 나라에 들어가는 국민소득을 보며 그 부의 창출 과정에 저희도 참여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참 그것만으로도 참 자랑이었습니다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득이 늘어나도 나아지지 않는 우리 사회의 아픔과 그늘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이 늘 마음을 무겁게 이렇게 짓누르는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잘 아시다시피 양극화, 질병, 갈등, 빈곤, 고독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한반도의 가장 큰 갈등의 아픔은 남북 대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남북 대립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매일같이 듣는 단어고 또 늘 대하던 것들이기 때문에 전쟁을 멈춘 지 참 오래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남북의 대립을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당연히 대립해야 되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고 그랬으니까요. 예.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조금이라도 한번 바꿔보자는 아이디어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네. 두 나라 다른 체제로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꼭 총칼을 앞세운 대립이 전제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예.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를 하되 그 모든 것들을 총은 내려놓고 평화 속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평화를 가져오자는 의도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분단과 대립의 가장 큰 상징인 휴전선의 철조망을 평화를 염원하는 십자가로 바꿔서 기도와 마음을 좀 모아보고자 하는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분단을 상징하는 남북의 대립과 갈등을 상징하는 가장 큰 상징인 철조망, 휴전선의 철조망으로 십자가를 만든다.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휴전선 철조망을 회장님이 사셨어요? 예, 그거는 휴전선에서 철조망이 이제 노후되면 잘라내서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거기에 참여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왜 136개의 십자가를 만드신 거죠? 올해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돌이켜보니까 분단 68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분단 68년이 고통을 주었다면 그건 남과 북을 합쳐서 136년의 고통과 같다라는 생각에서 136개를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화의 십자가는 그 로마 산티나시오 성당에서 전시회도 열렸는데 현지 사람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그 전시장이 아마 사진으로 보셨겠습니다만은 꽤 유명한 성당입니다. 그 바로크 성당, 아주 아름다운 성당인데 바닥에 한반도 모양으로 십자가를 전시를 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 촛불을 놨습니다. 예.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파넬이 하나 있고 이 십자가를 제작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항상 틀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또 이 관객들이 오셔서 둘러서서 그 영상을 다 감상을 하고 예. 십자가를 보고 감탄을 하고 하는 걸 매일같이 볼 수 있습니다. 전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어제도 제가 아침에 보니까 사람이 꽤 많이 둘러서 있더라고요. 예. 저 사진으로만 봐도 영상으로만 봐도 울컥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직접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볼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예, 지금 예정으로는 내년 부활절에 대중에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동 성당 지하에 예. 갤러리를 예약을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부활절까지는 기다려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두산그룹 회장을 하셨고요. 상공회의소 회장도 했습니다. 한국 상공회의소. 근데 지금은 한국 몰타 기사단 대표 자격으로 이렇게 문 대통령 동행하셨다면서요? 네, 몰타 기사단 대표는 오래됐습니다. 제가 한 6년 이상 됐고요. 예. 이 교황청에 이제 저라는 사람을 소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교황청에서도 잘 인지하고 계시는 천주교 몰타 기사단 회장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라고 해서 했고요. 예. 사실 자격은 제가 그 십자가를 만든 사람으로서 네. 선물을 전달하시고 전시를 하는데 네. 설명한 기획자로서 갔습니다. 네. 저는 몰타 기사단 잘못 읽어가지고 물타기 기사단 이렇게 생각했어요. 회장님하고 물타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생각을 조금만 좀 건전하게 바꾸시면 그런 일이 없으실 것 저는 같은데. 건전하잖아요. 회장님 지난 6월에 스페인 방문 때도 문재인 대통령 동행하셨고요. 이번에도 대통령 동행해서 이태리에 가셨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면서 한국의 위상, 이렇게 좀 달라진 위상을 느끼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해가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갈수록 더욱더 대한민국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체감을 할 수 있고요. 네. 단지 이제 체감하는 위상이라는 것이 조금씩 변해갑니다. 네. 과거에는 기적적인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로서의 존중을 많이 받았는가 하면 네. 요즘엔 사실은 기적적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들이 꽤 생겼지 않습니까? 네. 중국도 그랬고 베트남도 그랬고. 예. 이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한 존중이 아직 유지가 되고 더 이렇게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네. 그 경제 발전과 동시에 성숙한 민주주의를 우리 손으로 이루었다라는 것이 이유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성숙한 민주주의 하에서 네. 국민의 다수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 상징적인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더욱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외국에서 존중을 하고요. 예.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런데 언론에서 지난번에는 언론에서 대통령이 바쁜 기업인들 데리고 이렇게 외국에 거의 좀 끌고 다닌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더라고요. 네, 그런 기사를 보면 참 안타깝죠. 저도 상임회장을 하면서 정말 순방에 많이 동행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옆에서 보면 어느 대통령이든 상관없이 정말 저 일정을 어떻게 다 소화하나 싶게 일정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곁에서 뵈면 조금 짜투리의 시간이 나서 이렇게 좀 쉬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도 그 짜투리의 시간에 하나라도 더 해야 된다는 책임감? 이런 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참 아슬아슬합니다. 네. 연령들도 있으시고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라 이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사실 우리 기업인들이 나가서 그냥 명함 들고 가서 상대국의 중요한 사람을 만나달라고 그러면 쉽게 만나주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이 국제사회에 이미 그거는 고착화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순방단이 오면 기업인들이 반드시 상당수가 온다. 비즈니스를 할 기회다라는 게 이미 정착이 돼 있습니다. 네. 그때 같이 나가면 미팅도 훨씬 수월해지고 네. 사람을 만나는 것도 훨씬 수월하고 네. 또 상대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냥 전화하고 찾아오는 기업인과 그렇죠. 국가 원수를 동행해서 오는 기업인은 첫 대면부터 일단 신뢰라는 면에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전통이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에서 좀 네. 한쪽 눈으로 좀 쳐다봤군요. 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이고 재벌 회장님이십니다. 그런데 평화를 계속 외치고 있는데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첫째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요. 남북의 평화와 이 안전은 비즈니스에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 나라별 디스카운트 레이트도 확실히 좀 낮아지고요. 네. 그 사업의 기회라는 면에서 봤을 때 남북 경협은 사실 큰 기회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인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도 그 평화는 이제 이루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철책선에 갔을 때도 보니까 아주 그 앳된 젊은 군인들이 철책선을 지키고 유지하고 하는 걸 봤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젊은이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있으니까 참 고맙고 그렇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평화가 있으면 저 젊은 시절을 더 창의적인 데 시간을 더 보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안타까움도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도 평화 위에서 대화하고 평화 위에서 차이점을 가져가면 우리 서로에게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울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국 조심해서 오시고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 두산그룹 회장 박용만 한국 몰타기사단 대표였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지금 교통량도 많고 시야가 좁아지는 시간입니다. 사고 나지 않도록 더 주의해서 운행하셔야겠는데요.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면으로 장안교 부근 2차로에서